1183년에서 1196년까지 글자도 모르는 천민 출신의 도끼살인마 이이민이 지배하던 13년. 고려 전체가 저폭들의 나와바리로 전락했던 그 끔찍한 야만의 시대. 엘리트 귀족들은 숨죽인 채 모멸감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짐승의 시대도 결국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불씨 하나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고려 역사상 가장 차갑고 완벽한 괴물이 탄생하죠. 피의 당내 경선, 그 마지막 생존자인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가문, 우봉 최씨가 어떤 집안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앞선 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무려 정중부 이전 세대의 군구 최고 서열 1위, 사성장군 상장군 출신인 최원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할아버지도 사성장군, 자기 부인 친정도 산성장군, 사성장군 집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역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가문끼리 거미줄처럼 혼맥으로 결합된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군부 마피아 카르텔, 범접할 수 없는 군부 성골 중의 성골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황당하게도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에이, 명색의 최고 권력자들의 싸움인데 고작 비둘기요? 당시 귀족들의 매사냥이나 희귀조류 콜렉션은 지금 공원에 굴러다니는 닭들기가 아닙니다. 현대판으로 치면 수십억짜리 한정판 하이퍼카나 재벌들만 굴리는 최고급 럭셔리 요트입니다. 그런데 쌍도자 이지영이 최충원의 친동생 최충수가 애지중지하던 그 수십억짜리 한정판 콜렉션을 대낮에 강제로 뺏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고려 최고 군부 명문가의 얼굴에 대놓고 가래침을 뱉은 겁니다. 13년 동안 웅크리고 있던 진짜 엘리트 군부 카르텔, 우봉 최씨 가문의 영린이 제대로 박살난 거죠. 형 최충원은 뼛속 깊은 군부 명문가 출신답게 앞선 무식한 선배들과는 대응 방식이 아예 달랐습니다. 분노로 길길이 날뛰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암살 작전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이민이 별장에 홀로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순간 최충원 형제는 단숨에 기습하여 천하의 괴력남 이이민의 목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왕의 척추를 맨손으로 꺾었던 조폭 오야붕의 허무하고도 잔혹한 최후였죠. 이이민의 목을 저작거리에 내걸고 당권을 장악한 최충원. 1196년 그는 즉시 왕에게 봉사 10조라는 그럴듯한 사회개혁안을 바칩니다. 겉보기엔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구국 영웅의 등장 같았습니다. 백성들과 지식인들은 드디어 이 미쳐버린 무신 정권이 끝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며 환호했죠. 하지만 그건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룰브레이커를 죽이고 나타난 최충원은 사실 가장 악랄한 롤메이커였습니다. 앞선 놈들이 칼자루 하나 믿고 무식하게 권력을 휘두르다 암살당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그는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제도로 국가를 장악할 마스터 플랜을 짭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려 역사상 최악의 통치기구,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이 뭐냐고요? 현대 정치로 비유하자면 소름이 돋습니다. 반대파를 감시하고 숙청하는 국가정보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들이는 국세청,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법원을 하나로 합쳐놓은 초법적 절대권력 기구였습니다. 최충원은 이 완벽한 시스템 위에서 무려 4명의 왕을 자기 손으로 갈아치우며 고려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피의 당내 경선 전체를 한번 비판적으로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최충원 이전에 권력을 잡았던 이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주먹만 세서 1인자가 된 무식한 자들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합참의장이든 비주류 영광급이든 천민이든 간에 그 지옥같은 피의 사륙전에서 최고 권력자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들 그 자리까지 갈 만한 깜냥은 충분히 있었던 호랑이들이었죠. 그렇다면 똑같은 호랑이들 사이에서 왜 앞선 자들은 비참하게 암살당하고
오직 최충원만이 62년 세습 독재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최충원과 앞선 권력자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최충원은 칼자루만 휘두른 게 아니라 봉사십조라는 그럴듯한 사회개혁 슬로건을 제시해 민심과 명분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교정도감이라는 완벽한 관료제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의 독재를 합법화했죠. 단순히 힘센 조폭 오야붕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읽고 제도를 통제할 줄 아는 인물. 즉, 무신 정권의 모든 지도자 중에서 가장 현대 정치인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교활한 마피아가 바로 최충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현대적 정치 마피아에게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와 완벽한 독재 설계로 내부의 적들은 전부 쓸어버렸지만 그의 정치적 시야는 철저하게 대내적인 안위에만 머물러 있었죠. 몽골 제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최충원이 만든 그 완벽한 시스템은 국가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시스템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최씨 가문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거였으니까요. 최고의 정치적 수완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 가문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우물안의 독재자. 그것이 최충원의, 그리고 이 피 비린내 나는 무신정권 당내 경선이 맞이한 비참한 한계였습니다. 늙은 합참의장의 오판에서 시작해 현대적 시스템 독재로 끝난 고려 무신정권의 밑바닥. 미사역으로 포장한들 권력의 속성 자체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결국 진흙탕 싸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결과입니다.